1990년대 리그의 지배자와 동부 컨퍼런스의 제왕은 분명 시카고 불스였지만 불스 못지않게 동부의 강호로 군림하며 플레이오프 단골팀으로서 명성을 떨친 두 팀이 있었으니 바로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를 이끈 텟 라일리 감독의 부임과 함께 패트릭 유잉이 리그 최고 센터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에이스 레지 밀러가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전성기를 맞은 두 팀은 자주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만큼 수많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무려 6번의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두 팀의 라이벌전은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트래시 토킹과 신경전으로 매 시리즈 불꽃 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3점슛 못지않게 트래시 토크에 있어서도 리그 탑급이었던 레지 밀러는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닉스만 만나며 끊임없이 닉스를 향해 신경전을 유도하고 도발하였는데, 그 대상은 비단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는 조던의 은퇴를 기회삼아 파이널 진출을 노리던 두 팀이 격돌한 1994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 뉴욕의 홈구장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이날의 경기에서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패배에 절치부심하던 밀러는 4쿼터에만 무려 25득점을 쏟아부으며 뉴욕 닉스를 말 그대로 폭격하였는데, 그는 득점을 할 때마다 골대가 아닌 관중석을 향해서도 조롱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관중석에는 뉴욕 닉스의 광팬으로 잘 알려진 스파이크 리 감독이 있었고, 자신에게 조롱과 욕설을 쏟아내면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원맨쇼를 펼치는 밀러의 퍼포먼스에 리 감독은 아무 말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입담과 득점력을 동시에 선보인 밀러의 5차전 미친 활약은 그러나 명승부 끝에 6, 7차전을 뉴욕 닉스가 연거푸 잡아내고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듬해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닉스를 다시 만난 밀러는 또 한 번의 신화 같은 경기를 연출해냅니다. 시리즈 1차전 경기 종료 18초를 남기고 인디애나가 6점 뒤진 상황. 사실상 경기가 기울어진 시간대였지만 밀러는 이후 9초 동안 홀로 3점슛 2개와 함께 스틸, 자유투 성공까지 무려 8득점을 쓸어담으며 믿기지 않는 역전승을 이끌었고, 레지 밀러가 선보인 또 한 번의 밀러 타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또 한 번 침묵에 휩싸이고 맙니다. 번번이 레지 밀러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의 희생양이 된 뉴욕 닉스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인디애나를 상대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1999년 8번 시드의 기적을 쓰고 있던 그들은 기어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였고, 중요한 길목에서 또다시 인디애나를 만납니다. 양팀 1승 1패 상황에서 진행된 시리즈 3차전, 경기 종료 12초 전까지 3점 뒤지며 회색이 짙던 뉴욕 닉스였지만 레리 존슨이 믿기지 않는 4점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고,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한 뉴욕은 역사상 최초의 8번 시드 파이널 진출 기록까지 써내려가며 동화같은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맞붙은 6번의 시리즈 전적은 양팀 3승 3패 동률. 맞대결 결과조차도 팽팽했던 90년대 두 팀의 승부는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숱한 명장면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진정한 라이벌전이 무엇인지를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동부 컨퍼런스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함께 리그를 양분하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가 여전히 동부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로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나쁜 녀석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보스턴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던 것. 아이제아 토마스가 본격적으로 리그 정상급 포인트 가드로 올라섰고, 골밑에 빌 레인비어와 더불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조 두마스와 데니스 로드맨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전력이 급상승한 디트로이트가 어느새 보스턴과 대등한 승부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두 팀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5차례 격돌하며 치열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과격한 플레이를 펼쳤던 디트로이트와 이에 대응하는 보스턴의 맞대결은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동반된 승부였고, 심지어 리그에서 손꼽히는 거친 플레이의 대명사였던 빌 레인비어와 로버트 패리시는 양팀을 대표해 골밑에서 격투에 가까운 대결을 펼치며 두 팀의 승부에 불을 지폈는데요.
특히 더티한 신경전을 자주 펼쳤던 백인 암살자 레인비어는 노골적으로 보스턴의 에이스 버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고발을 일삼았고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198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3차전 골밑에서 슛을 시도하던 버드에게 레인비어가 비신사적인 파울을 저질렀고 이에 버드가 격분하자 둘은 서로 몸싸움을 펼치다 결국 주먹질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두 팀은 혈전에 가까운 몸싸움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명승부를 펼쳤는데 2승 2패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맞이한 시리즈 5차전 경기 종료까지 5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디트로이트가 한 점 앞선 가운데 공 소유권까지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 하지만 이때 아이제아 토마스의 손을 떠난 인바운드 패스를 버드가 몸을 날려 스틸에 성공했고 골밑으로 침투하던 데니스 존슨에게 패스. 존슨이 경기 종료와 동시에 극적인 위닝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보스턴이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이날의 승리를 바탕으로 레리 버드의 37득점 활약과 데니 에인지의 경기 막판 연속 득점에 힘입어 7차전까지 잡아낸 보스턴은 또다시 파이널에 진출. 여전히 동부의 패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내는데요. 그러나 1987년 대결을 끝으로 버드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보스턴의 전력은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반면에 주전 선수들이 최전성기를 맞으며 배드보이스의 시대를 열어젖힌 디트로이트가 88년과 89년 그리고 91년까지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3연속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동부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80년대 후반 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승부는 말 그대로 동부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사이에 뒤치기는 혈전 그 자체였고 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동부의 제왕이 되는 동부의 결승전과 다름없는 대결이었습니다. 샤킬 오닐의 이적을 기점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레이커스를 대신하여 2000년대 서부의 지배자 샌안토니오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팀이 있었으니 바로 피닉스 선즈였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백투백 시즌 MVP를 차지한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스티브 내시를 필두로 아마레 스타도마이어, 숀 메리언 등이 주축이 된 피닉스는 이른바 닭국농구로 불리는 댄토니 감독의 런앤건 전술이 팀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보는 즐거움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며 2000년대 중반 서부의 강팀으로 올라섭니다. 그 시절 서부의 강팀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기존 최강자 샌안토니오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두 팀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번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2000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피닉스는 페니 하더웨이의 마지막 불꽃에 힘입어 디펜딩 챔피언을 업셋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200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샌안토니오가 3년 전의 패배를 그대로 되갚아주며 파이널 우승에 초석이 되는 시리즈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팀은 2005년 파이널 진출 길목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즌 60승 22패를 올리며 서부 전체 승률 1위를 기록한 피닉스와 여기에 3승 모자라며 2번 시드를 차지한 샌안토니오와의 맞대결, 진정한 서부의 최강자 자리를 가리는 승부에서 피닉스는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시리즈 평균 37득점을 올리는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쳤고 내시 역시 평균 23.2득점, 10.6 어시스트 기록으로 MVP의 위용을 뽐냈지만 던컨, 파커, 지노빌리, 빅3가 모두 시리즈 평균 20득점 이상씩을 오르올리는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한 샌안토니오에게 4경기 도전을 면치 못했고 내시의 리딩하에 펼치는 화려하고 빠른 피닉스의 스타일이 리그 최고 빅맨 덩컨이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에게 극악의 상성을 보이며 결국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내주게 됩니다. 피닉스를 물리치고 파이널에 진출한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우승을 노리던 디트로이트까지 물리치며 통산 3번째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 다시 한번 리그 최강팀 자리에 올라섭니다. 리그 최고 승률을 거두고도 대권 도전에 실패한 피닉스는 스티브 내시가 평균 18.6득점, 11.6 어시스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06-07 시즌 7할이 넘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섰고 정규 시즌 67승을 올린 강력한 우승 후보 댈러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발생하며 그들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시 마찬가지였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2년 만에 다시 격돌한 두 팀은 오랫동안 기억될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냅니다. 1차전에서
내시가 코뼈가 부러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양팀 선수들은 치열함을 넘어 처절할 정도의 경기를 펼쳤고 잦은 몸싸움과 신경전이 오가면서 시리즈는 피지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2승 1패 샌안토니오가 리드한 상황에서 운명의 4차전이 펼쳐집니다. 경기 종료 약 20초를 남겨두고 100대 97, 피닉스가 3점 앞선 가운데 내시가 드리블하며 반대 코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파울 작전이 필요했던 로버트 오리가 강하게 내시를 사이드라인 밖으로 밀쳐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트 밖 광고판에 몸이 부딪힐 정도의 큰 파울에 피닉스의 보리스 디아우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격분하며 벤치로부터 달려나와 경기는 양팀 선수들의 몸싸움으로 전개되었는데 문제는 두 선수가 벤치 구역을 벗어나 버린 것. 당시 벤치 구역을 떠날 경우 자동으로 다음 경기 출전 징계를 받는 규칙이 있었던 터라 결국 두 선수는 5차전을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4차전을 결국 승리했지만 팀 내 최고 득점원과 살림꾼 역할을 하던 선수들의 이탈은 피닉스에게 치명적이었고 두 선수의 결장 속에 가장 중요했던 홈 5차전을 아쉽게 넘겨주고 맙니다. 시리즈 분수령이었던 5차전을 잡아낸 샌안토니오는 6차전마저 승리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고 이후 파이널까지 올라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격파하며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하는데요. 결국 시리즈 4차전 로버트 오리의 거친 반칙, 그로 인한 디아우와 스타더마이어의 결장은 두 팀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고 2010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샌안토니오를 4대 0으로 스윕하며 피닉스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절호의 우승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이끌던 90년대 초반 이후 피닉스 선즈가 가장 우승에 근접한 시기였던 2000년대 중반, 훌륭한 성적, 뛰어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었던 데에는 리그 최강자로 불리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0년대)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라이벌리는 80년대 보스턴, 디트로이트 관계보다 훨씬 더 과격한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한 관계였는데 그 시작은 1995년 명장 팻 라일리가 뉴욕 닉스 감독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가기로 결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91년 뉴욕 닉스 합류 이후 유잉, 스탁스, 오클리를 중심으로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뉴욕을 변화시키며 시카고 불스의 대항마 위치까지 힘을 올려놓았던 팻 라일리는 94-95 시즌 종료 후 닉스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단순한 감독이 아닌 닉스 지분 획득과 경영권 참여, 더불어 단장직까지 요구하였고 이를 뉴욕 구단이 거부하자 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발표합니다. 이쯤 플레이오프 진출과 탈락을 반복하고 있던 창단 8년차 마이애미 히트는 어정쩡한 구단의 위치를 한 단계 격상시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적임자로 팻 라일리를 선택, 그에게 사장 겸임과 추후 경영진 합류 약속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라일리가 이를 수락하며 마치 그가 뉴욕을 떠나 마이애미로 이적하는 모양새가 되며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데 결국 법정 문제로까지 번진 라일리의 마이애미 행은 결국 두 팀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라일리의 부임 이후 샬럿으로부터 엘리트 빅맨 알론조 모닝까지 영입하면서 조지타운 대학 선후배 패트릭 유잉과 알론조 모닝이라는 리그 정상급 빅맨 간의 라이벌 관계까지 형성되면서 두 팀은 만날 때마다 말 그대로 불꽃 튀는 경기를 펼치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최강 골밑을 갖춘 만큼 뉴욕과 마이애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격돌하였고 경기마다 몸싸움과 징계가 상수가 될 만큼 치열한 라이벌전을 선보였는데 팻 라일리의 이적 이후 두 팀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첫 격돌하게 된 1997년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5차전에서 결국 일은 터지고 맙니다. 자유투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뉴욕의 찰리 워드가 마이애미의 PJ 브라운을 박스아웃하는 과정에서 워드의 과한 액션에 화가 난 브라운이 워드를 거꾸로 들어서 코트에 던져버리는 고급 레슬링 기술을 선보이며 몸싸움이 펼쳐졌고 평소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던 양팀 선수들이 폭발하며 싸움은 단체전으로 번집니다. 이듬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다시 격돌한 뉴욕과 마이애미, 이번에는 몸싸움에 멈추지 않고 주먹 다짐까지 벌이는데 주인공은 알론조 모닝과 레리 존슨이었습니다.
과거 샬럿 호네츠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선수는 모닝의 마이애미 이적의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던 재계약 과정에서 구단의 차별 대우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는데 4차전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두 선수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평소 두 선수 모두 승부욕이 넘치고 다혈질인 캐릭터였던 만큼 둘은 UFC 못지않은 주먹질을 선보였고, 이 와중에 벤 건디 뉴욕 감독이 싸움을 말리려다 넘어지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만날 때마다 이른바 혈전을 펼친 두 팀의 승부는 결과적으로 뉴욕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 1997년만 마이애미가 승리했을 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시리즈 승리는 뉴욕 닉스의 몫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정은 1999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는데 MVP 투표 2위,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에 빛나는 알론조 모닝을 앞세워 1번 시드를 차지한 마이애미 히트와 8번 시드로 겨우 막차를 탄 뉴욕 닉스 간의 당시 맞대결에서 뉴욕은 5차전 종료 직전 앨런 휴스턴의 위닝 버저비터 끝에 마이애미 히트를 격침시키며 역사상 두 번째 8번 시드 업셋팀이 되었고, 이후 애틀란타와 인디애나까지 연거푸 물리치며 파이널까지 진출, 동화 같은 8번 시드의 기억을 쓴 팀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서부의 지배자가 곧 리그의 지배자가 되던 2000년대 초반, 1998년 마이클 조던의 은퇴 후 급속도로 진행된 서구 동조의 흐름 속에 무주공산이 된 리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타난 팀들이 있었으니 바로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고, 그 중심에는 리그 최고 빅맨 샤킬 오닐과 팀 덩컨이 있었습니다. 199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데뷔 시즌 신인왕 수상과 함께 올 NBA 퍼스트팀 입성까지 성공한 팀 덩컨의 등장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위상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고, 영광의 80년대를 뒤로한 채 침체기를 걷고 있던 레이커스 역시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장과 더불어 샤킬 오닐의 최전성기가 맞물리면서 우승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빅맨 포지션을 넘어 리그 최고 선수로 평가받던 두 선수의 존재로 인해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의 플레이오프 승부는 사실상의 파이널로 평가받았고, 그 시작은 1999년이었습니다. 98-99 시즌 던컨, 로빈슨, 트윈타워를 앞세워 리그 1위를 거머쥔 샌안토니오는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만났고, 시리즈 평균 29득점, 10.8 리바운드를 기록한 던컨이 오늘과의 골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샌안토니오는 4경기 만에 시리즈를 매조지합니다. 기세를 올린 샌안토니오는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까지 물리치며 프랜차이즈 첫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 던컨 역시 데뷔 2년 만에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역대급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던컨과의 맞대결에서 자존심을 구긴 오닐은 99-00 시즌 평균 29.7득점, 13.6 리바운드의 성적으로 시즌 MVP 수상, 그리고 레이커스를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과 동시에 파이널 MVP까지 들어올리며 리그 최고 선수의 등급,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고, 이듬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팀 던컨과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이번에는 자신들이 4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내며 완벽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2002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다시 만난 샌안토니오는 해당 시즌 MVP를 차지한 던컨이 시리즈 평균 29득점, 17.2 리바운드라는 괴물같은 스탯을 찍으며 복수에 나섰지만 파이널 MVP 2연패의 저력을 보여준 오닐, 그리고 어느덧 리그 최고 가드 반열에 올라선 코비 브라이언트의 활약에 힘입어 좌절하고 맙니다. 2년 연속 레이커스에게 탈락의 쓴맛을 맛본 샌안토니오에게 3년 연속 패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2003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당시 백투백 시즌 MVP를 거머쥔 던컨의 독보적인 활약 속에 파커와 지노빌리가 던컨의 뒤를 받쳐주며 3핏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레이커스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200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4번의 만남, 서로 2승 2패를 주고받은 양팀은 2004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또다시 격돌하였고, 이번에는 레이커스가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지난해 패배를 되갚아주기 위해 게리 페이튼, 칼 말론을 영입하며 이른바 전당포 라인업을 구축한 레이커스가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5차전 0.4초를 남겨두고 터진 데릭 피셔의 위닝샷에 힘입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끝에 시리즈 4승 2패 전적으로 샌안토니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팀이 모두 파이널 우승까지 차지했던 것과 달리
파이널에 진출한 레이커스는 배드보이스 2기를 결성한 디트로이트에게 시리즈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며 패배하고 마는데요.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는 징크스가 깨진 2004년 파이널을 끝으로 오닐이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2000년대 초반 서부와 리그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팀의 대결은 일단락되었고, 이후 두 팀의 대결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홀로 서기가 성공한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펼쳐집니다.